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대법원의 그 임성근 판사가 대법원장한테 사직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탄핵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도 이럴 수는 없을진데 대법원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엄청난 파문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이란 것은 가히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무명의 인사가 어느 날 갑자기 대법원장이 되었다는 그런 신화를 가졌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사가 오늘 조선일보의 특종으로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4월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직접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몸이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표를 반려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김명수는 어떤 인간의 스타일일까요? 이 국회가 현직 법관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직 법관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장이 탄핵을 소추시키기 위해서 작전 사령탑이란 말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까? 이게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이 기사에 따르면은 국회가 현직 법관만 탄핵할 수 있으니까 소추할 수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작년 초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무죄가 나오니까 탄핵해야 된다. 민주당은 1년 가까이 흐른 뒤에 지난 1일 대상 법관 중 한 명이었던 지금 임 부장 판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는 그와 같은 여당 기류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 특종 보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취재한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은 임 부장 판사가 대법원으로 김 대법원장을 작년 4월 달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법관 일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 부장 판사는 당시 아마 건강 악화로 무슨 수술을 받은 직후였다는 건데 그러자 김 대법원장이 그 말을 임 판사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인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도대체 어떤 인간의 유형입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탄핵 발언이 있었던 바로 직후에 임성근 부장판사는 병가를 냈습니다. 작년 말 법관 연임 포기했습니다. 이달만 퇴임할 예정인 상태에서 이달 말에 퇴임합니다. 이달 말. 그런 상태에서 탄핵 대상을 삼았습니다. 탄핵을 시켜버리고 불명예를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변호사 개혁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법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언론에. 결국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김명수의 그 해당 발언
그러면 탄핵이 되지 않지 않느냐? 내가 사표를 받아주면 탄핵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요지의 발언을 갖다가 만약에 김명수가 했다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김명수가 했던 그 발언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법원 내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전해들은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법관 독립을 지키는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 면전에서 탄핵을 말했을 리는 없다. 설마 그랬겠나? 하는 얘기와 또 한편에서는 사실이라면 김명수가 탄핵감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인간적으로라도 임 부장에게 이럴 수는 없다고 굉장한 분노를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또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김명수하고 임성근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대법원장 청문회 때 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김명수는 이 많은 판사들에게 우리법 연구회가 이 진보 성향 연구회 그런데 이 코드 이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기류가 좀 많았습니다. 이 대법원장이 거부되면 곤란한데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임성근 판사한테 청문회 좀 도와달라. 나 청문회 통과되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소연했던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수가 2017년 본인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후로 해서 사법연수원 그 2년 후배인 임 부장 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서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에게 접촉해서 좀 설득을 해달라. 청문회 통과되도록.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임 부장 판사는 이 부탁을 들어준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일했던 당시 이민걸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역시 김 대법원장이 국회 임명 동의안 통과를 위해서 다수의 야당 의원들을 접촉했습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명수는 A 부장 판사에게도 전화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행정처 심의관들, 그러니까 평판사들도 총 동원됐다는 겁니다. 행정처 심의관들, 평판사죠. 이 김명수는 본인의 임명 동안에 국회를 통과 딱 하자. 네. 행정처 판사 거의 전원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대법원장이 되면 피해 숙청, 인사 태풍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여 뒤에 일선 법원장 발령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이민걸 전 기조실장을 재판부도 아닌 사법연구로 좌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자기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입니다. 야당에 로비해서 좀 통과시켜달라. 야당에 좀 잘 얘기해달라. 예? 청문 이 대법원장 통과되도록 부탁한 그 장본인 이민걸 전 기술장을 재판부도 아닌 사법연구로 한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이건 기사라지만 정말 이건 뭐라고 판단을 할까요? 네. 이 기사를 보면서도 굉장히 불쾌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시 법원 안에서는 피해 숙청이 시작되었다. 김명수의 피해 숙청이 시작됐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틀 뒤에 양승태 대법원에서 벌어졌다는 사법농단에 대한 2차 조사를 이듬해인 2018년 1월 3차 조사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이 김명수는 2018년 초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고등법원
부장판사 교육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르면 법원을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대법원장이 뭐 이렇습니까? 예. 결국 김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달에 사법농단 의혹을 검찰로 넘겨줬습니다. 100명 넘는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법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와서 우는 판사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분해서 울었겠죠. 누구에 대해서 울분이었겠습니까? 김명수에 대한 울분이죠. 이후에 상당수가 법원을 떠났다고 이렇게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에서 일한 10명 판사, 10명 판사는 직권남용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지고 김명수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도운 판사도 다 포함됐습니다. 이민걸 전 실장의 경우에 사법연구 중이던 2018년 5월 통진당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2018년 12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 잔인합니다. 김명수 참 잔인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 같으면 자기가 도움을 받지 말아야지. 어떻게 판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김민걸 전 실장한테 뭐 도움을 받지 말아야죠. 도움을 받을 때는 딱 이용해먹고 자천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직 통진당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법관징계위원회 해부돼 가지고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게 하고 이어서 2019년 3월 거의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지금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서울고법부장판사로 있던 2018년 8월 김 대법원장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임성근을 징계위에 올리라는 이 김명수의 요청을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 거부를 하자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켰습니다. 징계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야구선수 오승환 씨 재판에 개입했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판사는 법관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한 간섭은 없었고 임 부장판사의 조언이 재판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했지만 견책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이 혐의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칼럼을 쓴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를 당했다가 작년 2월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 부장 판사는 몸무게가 30kg 빠졌다. 수술도 받은 상태에서 작년 4월에 김명수에게 사표를 내려갔다가 탄핵 얘기를 들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잔인합니까? 이 얘기상으로 보면 잔인하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조선일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 임 부장을 면담한 건 맞지만 오간 얘기는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죠. 이게 사실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 잔인하다 할 수밖에 없죠. 몸무게가 30kg이나 빠고 수술을 받은 사람이 제가 사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기사대로 탄핵 얘기를 했다면 그럼 탄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표 안 돼. 이렇게 했다는 이 기사가 맞다면 말이죠. 김명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사법수장이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조선일보의 특종 보도입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에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니, 슬픔과 분노에 찬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성근 판사한테 야당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승인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 인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부탁까지 해놓고 말이죠. 견책까지 징계위원회에서 견책까지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밟아가는 김명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만년, 천년, 억만년 아마 대법원장 하시라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남은 암흑기입니다. 마지막 남은 광풍이 부는 마지막 바람에 속하는 그 시간에 공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다시 태양은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놀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국가 안보가 활성돼 있는 또 성장하는 대한민국, 그 모습이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